알테오젠 관련된 이슈가 새로 나온 게 있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이슈죠. 오리온과 합작법인을 추진한다라는 이슈인데, 알테오젠과 오리온은 좀 생뚱맞은 조합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과거 두 그룹의, 두 기업의 그 관계를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지금 오리온과 알테오젠 측이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합작법인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무게를 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온은 이제 신성장 확보를 위해서 제약바이오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죠. 꾸준하게 이제 성과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고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합작법인이 설립된다면 기본적인 목적은 그렇죠.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을 대고, 오리온은 공장을 대는, 아주 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를 아마 보시면 더벨에서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매경에서도 표출이 됐고요. 알테오젠이 자체 공장 확보를 위해서 오리온 그룹과 JV 조인트 벤처죠.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서 양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인수하기 전에 알테오젠의 인수를 추진을 했었어요. 오리온이 알테오젠을 먹으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때 알테오젠을 인수했다면 오리온의 가치는 또 굉장히 높아졌겠죠.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하기 전 알테오젠의 인수를 추진했고 딜이 결렬이 됐었어요. 하지만 양사는 어느 정도의 양호한 관계를 위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 내용이 요거죠. 알테오젠은 주요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생산시설 구축이 필요하지만 단독으로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따릅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막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자금을 단독으로 많이 조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리온 입장에서도 리가켄바이오를 통한 신약 개발 외에도 위탁 생산 사업에 진출해서 바이오 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가 있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양사는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결국에 기술의 생산성을 더하는 전략을 그대로 추진하는 셈입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오리온의 생산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협의나 진전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사가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 논의만 좀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초기 단계다. 그래서 오리온에서도 정해진 건 없다. 이렇게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계에서는 꽤 진지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왜냐면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리온도 제약바이오 사업에 관심이 많고 알테오젠도 단독 자금 조달이 어찌되었던 간에 조금 무리가 있고, 오리온이 알테오젠의 인수까지 고려했다라는 것은 알테오젠에 대한 상당한 성장성이나 이제 기술력, 분석 이런 부분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조인트 벤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기술 수출이나 이제 글로벌 성과 이후에 주요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물량 대응을 위한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 알테오젠의 작년 3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1,307억 원입니다. 좀 부족해요. 이번 유중으로 조달한 1,550억을 포함한 2,800억 상당의 현금을 이제 확보하는데 생산 설비 확충에는 이것보다는 이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연간 연구 개발비만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원래 제약바이오주의 숙명이죠. R&D 비용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후속 제약 신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응용약품, 개량신약 이런 부분들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R&D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제약바이오주의 사실상 숙명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은 뭐냐? 요거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맥주사와 피하주사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피하주사가 정맥주사 대비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드렸고, 요거는 또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인데요.
다른 거는 빼고 이제 피하 주사와 정맥 주사만 볼게요. 사용 목적은 피하 주사는 약을 천천히 주입해야 할 때, 정맥 주사는 응급 약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인데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훨씬 더 빠릅니다. 네, 정맥 주사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몸에 맞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맥 주사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피하 주사는 피부로 스며든 약이 혈관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효과는 느리지만 부작용 위험이 적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가적으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을 반드시 가야 되고, 피하 주사는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피하 주사가 편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부작용 위험이 적다라고 돼 있잖아요. 스스로 놓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 위험도 적으니까 또 스스로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약물의 지속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는 빠르게 반응이 와요. 말 그대로 정맥, 혈관에 그냥 꽂는 거니까. 근데 피하 주사는 혈관 안에 있는 이제 진피층 피부층에 이제 꽂는 겁니다. 조금 더 안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막말로 얘기하면 좀 대충 놔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천천히 나타나고 오래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약물의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정맥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짧은 거죠. 빨리 나타나지만. 근데 피하 주사를 맞으면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지만 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맞는 빈도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 한 달에 4번 맞던 주사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하 주사의 장점이 그만큼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활용처를 보시면 피부 반응 알레르기, 약물 과민성 검사 등 예방 백신, 인슐린, 수술 전 처치 약물 등등에 폭넓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꿨을 때의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이 알테오젠이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의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작년 초에는 머크와 맺은 키트루다에 대한 비독점적 기술 이전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죠. 요 부분 때문에 알테오젠의 가치가 지금 끌어올려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향후 기대감이 있는 거는 뭐 머크에 대한 그 키트루다도 SC도 기대감은 맞아요. 근데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술을 확실하게 보유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키트루다 말고 다른 약품 제약 부분들도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술은 어디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의 연도별 이벤트를 보면 마일스톤이 일단 4년에 걸쳐서 유입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현금 흐름이 될 거고, 2029년에는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로열티는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2030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8년부터는 오크레부스 SC를 출시하고요. 다잘렉스 SC를 출시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뀔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다양한 의약품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SC 제형으로 바꿀 때마다 판매 로열티, 합산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챙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27년 말에서 28년 초에 에너투 SC 임상 3상 들어오고 글로벌 3상까지 역시 판매 로열티, 마일스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키트루다 상용화가 딱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목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리온과의 이제 합작법인 설립으로 극복해 나가겠다. 요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후속 기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 알테오젠의 투자 관련된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금 측면에선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에 그리고 오리온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알테오젠의 주가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한번 무너진 이후에 재상승을 보여줘. 20일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고, 기술적인 부담이 있지만 추세 자체는 양호하다라는 거죠. 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깨지 않고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정고점
도달 혹은 중장기적으로는 돌파까지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죠.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리온과의 합작법인 이슈는 논의 초기 단계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후속 기사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 외형 성장에 대한 발판을 조금 더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알테오젠이 이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는 이런 기술들을 얼마나 많은 업체와 협의하고 또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서 한번 알테오젠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